집을 오래 가지고만 있으면 양도세를 크게 아낄 수 있던 시대가 끝나갑니다. 이번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제 오래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 오래 거주한 사람이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양도세 개편을 정리합니다. 특히 집을 팔 계획이 있거나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가진 분들은 꼭 보셔야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제도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줄여서 장특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집을 팔 때 생기는 양도 차익, 즉 산가격과 판가격의 차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데 오래 보유했으면 그 차익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공제 금액 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오른 초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수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세 가지가 크게 바뀝니다. 첫 번째, 공제에 금액 한도가 생깁니다. 2028년부터는 개인별, 양도 물건별로 최대 20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그리고 2029년부터는 이 한도가 10억 원으로 더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한도 없이 받던 혜택의 상한선이 생기는 겁니다. 다만 일반적인 1주택자는 양도 차익이 이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적습니다. 양도 차익이 수십억인 초고가 주택 보유자가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공제 방식이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장특공제 하나로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두 개로 나뉩니다. 주택은 장기거주소득공제, 주택이 아닌 자산은 장기보유소득공제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몇 년 보유했는지보다 몇 년 실제 거주했는지의 비중이 훨씬 커집니다. 세 번째,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가 아예 폐지되고 거주공제만 최대 80%까지 인정됩니다. 이 말은 오래 보유했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장특공제를 거의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집을 사놓고 전세만 주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던 투자 방식이 세금 측면에서 매우 불리해지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그림입니다. 실거주자에게는 유리하게, 비거주 투자자에게는 불리하게 정부가 종부세에 이어 양도세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사는 집은 보호하고 돈 벌려고 가진 집은 혜택을 줄인다. 그런데 여기 반가운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실거주자를 위한 혜택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은 양도세 기본공제가 연 250만 원에서 연 2,500만 원으로 10배 확대됩니다. 올해 실제로 살아온 실수요자에게는 확실한 혜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시행 시점을 확인하세요. 장특공제 한도는 2028년, 보유공제 폐지는 2029년부터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매도 타이밍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실거주 요건을 채우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앞으로는 거주기간이 세금을 좌우합니다. 전세를 주고 있던 집이라면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이건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정부안입니다. 9월 국회를 거쳐야 하고 시행도 2028년, 2029년으로 시간이 있습니다. 이 발표에 놀라서 지금 당장 집을 던지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양도세는 이제 보유가 아니라 거주가 핵심입니다. 장특공제의 한도가 생기고 2029년부터 보유공제는 폐지됩니다. 올해 실거주한 1주택자는 오히려 혜택이 커집니다. 내가 실거주자인지 투자자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편에서는 부동산 말고 우리 일상 지갑에 직접 영향을 주는 소득공제와 민생 혜택 변화를 다룹니다. 자, 근로장려금,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까지 챙길 건 챙기셔야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